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 군사력을 발동을 시켜서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전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론이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북한은 금방 남한에 대해서 더구나 남한에 있는 미군 기지에 반격을 하게 됩니다. 미군 기지만 빼서 할 수 없고 결국은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실망스럽게도 미국을 그냥 추종하고 있으니까 남한 지금 현 정부도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면은 북한에 제가 50여 차례 다니면서 갈 때마다 그전 갈 때마다 평양의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지하철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100m를 내려갑니다. 아니 직선으로 100m 내려가는 거리를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니까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뭘 합니까? 책 읽습니다. 너무 길어 놓으니까 그 에스컬레이터는 밝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 지하철이 제가 가보니까 역이 17개 있습니다. 길이가 다 해서 한 34km가 됩니다. 그게 지하역에 17곳에 있는 지하역, 지하철에 평양 시민 한 200만 남짓이 됩니다. 평양 시민이 다 내려간다고 해도 피신이 됩니다. 지하 100m에 여름에 내려가면 춥고 겨울에 내려가면 뜨뜻합니다. 이러한 심층지하, 그 지하실 철도가 대동강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깊게 내려가 있습니다. 이걸 미국 CIA 정보국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서 폭탄을 암만 널주어도 사람들 몇 죽지 않습니다. 그뿐이니까 모든 무기는 지하에 다 넣어놨습니다. 무기도 파괴할 수도 없고 사람도 죽일 수 없고 가서 빈 건물 몇 개 갖다 치는 것이 결국 미국이 하는, 고작해야 미국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군사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집니다. 최근에 미국 백악관에서 사표를 내고 나간 스티브 베넌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자마자 There is no military option, 이렇게 밀리터리로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한 것이 미국 군부에 많은 저항이 생기고 결국 사표 내고 백악관을 나왔습니다. 현실은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가서 공격을 해봐야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발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아니 그게 청와대가 있습니까? 백악관이 있습니까? 김정은 체제가 그 지도자들이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지상군이 들어가서 그 땅을 샅샅이 뒤지면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다가는
미군이 100% 전부 다 총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게 100만 군인뿐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은 민간인들이 전부 다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지상군을 북한엔 들여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군인도 그 침략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 군사적인 방법으로서는 효과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군사적으로 가서 폭탄을 넣어줘서 파괴를 많이 하고 나면은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용 무기의 저쪽에는 80%는 그대로 있어요. 그 이놈을 가지고 반격하거든. 반격하면은 서울은 인구가 1200만에 휴전선에서 뭐 대포만 쏘면은 다 서울에 떨어집니다. 원자탄, 미사일 이런 걸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불바다라는 말 옛날부터 나왔지만은 불바다가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1200 중에 10%만 희생을 당해도 120만 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미국이 우방국의 그런 희생을 기대하면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물론 최근에 와서는 인종차별의 모습을 나타냈지만은 참 불행하게도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미국이 우방국가로서 그냥 두어야 합니까?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촛불혁명에 의해서 민주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문 정권은 절대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 사전에서 없어야 됩니다. 말에 없어요.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적으로 대화로서 해야 되겠다. 지금 문재인 독주인이 지금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독주인이 제 생각에는 아무 조건 없이 대화를 하고 아무 조건 없이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핵무기를 이렇게 하고 미사일을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충족되면은 우리가 대화하겠다. 지금 그런 모양인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독주인도 나와야 되겠고 우리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50여 년 동안 살면서 대학 교수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이 미국 사람들이 절대 자기들이 국익을 먼저 앞장 세우는 것. 더구나 트럼프는 아메리카 넘버원 그러고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을 그 넘버원에 끼워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민족적인 그런 주체 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북한 비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얻을 것이 많습니다. 평화조약도 있지요. 불가침 조약도 있지요.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미국과도 할 수 있지. 유럽 나라들과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지. 얻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얻을 게 뭡니까? 한국에 뭐 총 몇 자리 더 팔아먹는 그런 군사 산업을 육성할 게 아니고 그 경제적인 총괄적인 경제적인 관계를 북한하고 원활하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습니다. 북한에 지하자원도 많지요. 북한에 유전도 있습니다. 오일, 기름도 나옵니다.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 북한이 경제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얻을 게 많고 북한도 얻을 게 많습니다. 그건 이게 대화를 앉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군사산업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괜히 strategic patience라 그래가 전략적 인내라 그래가지고 한 20년 동안 이해하던 직인데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 전략적 인내라는 거는 때가 가면은 북한이 망하겠지. 이 인내입니다. 동독이 망하고 나서 그걸 기대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정책을 계속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때 트럼프가 앞으로 4년 얼마 남아있는데 이때 스티브 배넌이 얘기한 것이 그 사람 혼자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지성인들이나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는 다시 힘을 합하고 또 동지를 규합해서 대한민국의 또 우리 한반도에 가장 건설적이고 득이 되는 그런 정책을 베풀기 바라며, 그건 우리 문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민주주의 정부가 나왔으니까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촛불혁명에서 나타난 정권만큼 민주정권은 없습니다. 세계 어디 봐도 선거제도나 정치의식 문화나 봐도 촛불 문화, 촛불의식 구조처럼 민주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촛불정신, 촛불혁명을 가지고 국내를 좀 청산을 잘 하고 민주화를 더 잘 시켜서 세계에서 이렇게 잘된 민주국가가 없는 그러한 모범적인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만 따라, 미국이 제가 오래 살았지만 미국이 민주국가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돈만 따라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도 잘 이해해야 되고 한국 스스로도 잘 이해해야 되고 북한도 잘 이해해야 되고 중국도 잘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해결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뒤에서 백채널이라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만날 거는 만나고 이렇게 해서 좀 통신과 정보 교환, 지식 교환, 지혜 교환 등으로 해서 우리 민족 문제를 이 자체에 건전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멀리서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